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을 떠나서 이 반체제 활동을 하는 인사들을 협박해가지고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불법 공작을 벌인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중국 검찰을 포함해가지고 9명을 기소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3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떠나서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의 본국 송환, 그러니까 중국으로 송환을 추진하는 여우 사냥 작전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 합법적 채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 법무부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중국 검찰 투란의 경우에 반체제 인사의 아버지를 미국으로 데려와 가지고 당신이 귀국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포함해 온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협박도 하고요. 또 성인이 된 딸의 추행 위협 그리고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협박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 중에 일부는 뉴저지의 반체제 인사집에 문을 두들기면서 강제로 침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니까 그 반체제 인사의 집 앞에 만약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10년을 감옥에서 보낸다면 너희 아내와 가족은 무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붙여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중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피고인들이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표적이 된 미국 거주자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불법적이고도 은밀한 작전을 수행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작전 대상들이 횡령과 뇌물소수, 직권남용 같은 부패에 연루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당국은 이들이 시진핑 체제에 대한 비판자거나 반체제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중국인들에게는 수십 년형의 선고가 내릴 수 있다고 AFP 통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여우 사냥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또 과연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을까요? 지난 2013년 3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자마자 강력한 반부패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호랑이와 파리를 모두 색출해서 엄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랑이라는 것은 부패한 고위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파리라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 7월에는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외로 도피한 부패 정치인과 경제사범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의 본국 송환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작전명을 여우사냥이라고 붙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우사냥이라는 명칭은 언론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 중국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천망행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 공안은 과거 30년간의 해외로 도피한 관료 한 4천여 명, 그리고 국유기업 관계자 같은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사냥에 나서게 됩니다. 경제와 법률, 외국어 실력까지 겸비한 최정예 멤버들을 4인 1조로 구성해가지고 60여 개 나라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2014년 하반기에만 680명을 찾아냈고요. 이듬해인 2015년에도 857명을 붙잡아가지고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작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에 여우사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이 베이징의 위성TV하고 동방위성TV를 통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홍콩 매체 명보는 밍바오인데요. 명보는 중국 공산당 사정 감찰기구인 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201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120여 개국으로부터 도망친 총 8,363명을 송환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이들 중에는 이 공산당원과 정부 관리 2,212명, 그리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 357명, 또 중국이 발표한 적색 지명 수배자 100명, 이 가운데서 60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국 정부 당국은 이들을 중국으로 송환하면서 불법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208억 4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4,874억 원도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여우 사냥은 폭행과 고문, 가족 인질 같은 무리한 방법이 사용되면서 전 세계의 인권단체들에게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해당국의 형법 절차를 무시하다가 마찰을 빚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급기야 2015년 8월에 이런 식의 추적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 측이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요원들이 미국 사법당국에 사전 통보도 하지도 않고 미국 내에서 이런 식으로 부패 사범 추적 작업을 벌이는 것은 범죄 행위다. 미국 경찰은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요, 이 중국의 이런 여우 사냥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해 11월 2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또 범죄 도피자의 본국 송환 계획인 일명 여우 사냥도 차질을 빚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송환을 강력하게 원하는 반체제 인사 적색 지명 수배자 중에서 35명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같은 영어권 5개 나라 기밀정보 공유동맹이죠.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니까 송환도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수배자 중에서 탑 100명 중에서 아직 40여 명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35명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19명을 가장 많이 있고요. 캐나다와 뉴질랜드에 각각 6명, 호주에 3명, 영국에 1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 대한 여우 사냥을 하다가 이번에 미국 정부에서 또다시 문제가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왕장유 홍콩 시티대 법학과 교수는 여우 사냥 같은 업무는 적법성 못지않게 국제법 집행기관 간의 상호 선의에 의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전에는 미중 관계가 정상적이었을 때 그때는 관련 협력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됐지만 전례 없는 긴장 상태인 지금은 그런 선의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미국은 그런 여우 사냥을 지원하기는커녕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에서 여우 사냥 작전을 수행하면서 협박과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중국인 8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소된 8명 중에서 5명은 체포 상태였고 3명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합법적 목적으로 해외 체류 반체제 인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처럼 조작했지만 실상은 감시와 협박을 통한 본국 송환을 목적으로 활동했다는 게 미 당국의 판단입니다. 당시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여우 사냥 작전을 뒤집어 놨다. 쫓는 자들은 쫓겼고 추적하던 자들은 추격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 영토에서 이런 악질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에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 국장도 지난해 7월 7일 이 워싱턴 DC에 있는 이 보수 싱크탱크죠. 허드슨 연구소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반부패 운동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여우 사냥을 벌여왔지만 실상 정치 라이벌과 반체제 인사 같은 위협 인사들 또 인물들을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레이 전 국장은 이날 강연에서 이들 여우 사냥 팀이 중국 내 가족을 인질 잡기도 하지만 반체제 인사들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전율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귀국 정용 대상자의 가족을 접촉하고 이들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2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바로 귀국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면 과거에는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협박을 했고 또 중국에 있는 일가를 인질로 잡기도 했다. 이렇게 레이 국장이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레이 국장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해 가지고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중국 정부의 목표물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FBI에 연락해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자국이 반체제 인사가 아니고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이들이 합법적 채널을 통하지 않은 채 중국 반체제 인사와 이 가족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 국제형사경찰기구, 이걸 인터폴이라고 그러죠. 인터폴의 멍홍웨이 총재가 실종 2주 만에 중국 당국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제기구의 수장이 중국 정부 당국에서 수감된 겁니다. 멍 총재는 지난 2018년 9월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모국인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다음에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7일 자정쯤에 중국 당국이 그를 구금 중인 사실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멍홍웨이 총재가 인터폴 총재에 선출된 것은 지난 2016년 11월이었는데요. 중국인이 인터폴 총재에 선출된 것은 멍 총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덕분에 당선된 겁니다. 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여우사냥, 그러니까 해외 도피범을 소환하려고 하는 작전이 성공하려면 인터폴의 협조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멍홍웨이를 인터폴의 수장으로 앉힌 겁니다. 특히 핵무기 정보 등을 들고 미국으로 도피한 링완청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중국 지도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부동산 재벌 고원구이 같은 사람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면, 그런 작업을 도우려면 멍홍웨이를 인터폴 총재로 앉히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가 이 멍홍웨이 총재가 인터폴 총재에 임명되었을 때부터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이 멍 총재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국외 도피자의 본국 송환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또 실제 인터폴은 중국 최고 지도부의 비리를 폭로한 부동산 재벌 고원구이에 대해서 적색수배령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인터폴의 국제체포영장인 적색수배 명단에 포함된 중국인 숫자가 이 멍홍웨이가 총재에 오른 다음에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2017년 기준에는 200명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2014년 실각한 저윤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회 부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진핑의 중국 정부는 그가 인터폴이라는 국제기구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구금을 해버린 겁니다. 시진핑의 정적과 같은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걸 다 뒤집어버린 셈입니다. 멍홍웨이는 결국 지난해 1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수감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홍콩 매체는 중국 현 지도부가 저윤캉 전 상무위원의 파벌로 분리된 멍홍웨이를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멍홍웨이 총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이 여우 사냥을 하는 대상이 단순한 부패 사범이 아니고 시진핑의 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반체제 인사들을 잡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이를 위해서 멍홍웨이를 인터폴의 수장으로 앉히기까지 했지만 결국 이 미중 간의 충돌이 시작되면서 여우 사냥이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 멍홍웨이의 효용성도 다했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 정부가 190개 회원국을 거느린 인터폴의 수장마저도 마음대로 구금하고 또 처벌대에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위해서라면 납치도 불사하는 중국. 결국 이 시진핑의 반부패, 청렴정, 이게 청렴정이란 게 뭐냐면 청렴한 정치를 창도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청렴정 운동은 시진핑의 정적 세력의 제거를 통해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는 또 다른 중국판 적폐청산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이걸 미국도 뒤늦게 인지를 해가지고 중국의 여우 사냥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국의 민낯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